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제 보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이 돼서 영양제 보관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뒤에 표기 라벨을 보시면은 실온에 보관을 하고 20도씨에서 25도씨 사이에 보관을 하라고 하고 그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이 됐을 때 보통 보관하고 계시는 곳의 온도가 항상 에어컨을 틀어두지 못하기 때문에 고온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양제 보관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어도 뾰족한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는 자료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장 여기에서 제시하는 건조하고 서늘한 온도가 도대체 어디일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 보통 이런 타블렛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봉을 한 후에 여름철을 지날 때 눅눅해지고 색깔이 변색이 되는 것을 관찰하셨을 거예요. 그게 분명히 어떤 지금 보관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 더우니까 왠지 냉장고에 보관하면 어떨까라고 질문 남겨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냉장고는 서늘하긴 하지만 건조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습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려고 꺼내면 뚜껑을 여는 순간에 습기가 들어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가 겉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랑 같은 원리거든요. 따뜻한 공기랑 만나면은 바로 수증기가 응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뚜껑을 먹으려고 여는 순간 더운 공기가 들어가면서 수증기로 맺히는 거죠.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타블렛 같은 경우는 서로 눌러붙을 거예요. 비타민C 캡슐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변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산패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저는 이제 좀 따뜻해지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유산균을 주문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 사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에 이렇게 갇힌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 또는 여름철에 이렇게 땡볕에 차를 세워놓고 차의 문을 열면 들어갔을 때 그 체감 온도는 거의 이거는 찜질방 수준 정도로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온도가 아니고 대략 몇 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60, 70도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이제 영양제를 소분해서 통에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저의 영양제 파우치가 있어서 제 영양제 루틴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는 영양제를 이렇게 소분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차에다가 갖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차의 온도가 시동 꺼놓고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때 딱 아차 싶은 거예요. 내 영양제 산패됐겠다 하고 사서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주황빛인데 여기 윗부분이 살짝 노란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안에 여기는 주황색인데 이 끝은 노랗죠? 이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기름 성분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겔 형태의 영양제들은 안에 기름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열에 굉장히 산패가 잘 돼요. 그래서 저 코엔자임 Q10이 제가 잠깐 차에 이제 영양제를 방치한 사이에 저게 다 분리가 됐더라고요. 노란색과 주황색이 원래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겔 형태인데 완전히 분리가 돼서 딱 봐도 뭔가 상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액이 흘러나와 있고 캡슐 제품 있죠? 캡슐 제품이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파우더가 약간 캡슐에서 분리가 돼 있고 서로 이렇게 뭉쳐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파우더가 건조한 상태로 싹 이렇게 안에 꽉 차 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습도와 만나거나 아니면 건조가 오히려 됐거나 하면은 습도 변화에 따라서 자기네끼리 뭉쳤다가 이게 눅눅해졌다가 하는 걸 반복하면서 쪼그라들어요. 건조가 되면서. 그래서 캡슐에 꽉 차 있던 게 점점 건조되면서 안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형상도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있는 통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따로 소분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저게 빨리 소모가 돼야지 돼요. 내가 한 일주일에 생각나면 한 번 정도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소분을 해가지고 다니시면은 저 한 통을 한 달 정도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저기서 변질이 일어나고, 여기에 유통기한은 써져 있지만 그거는 개봉하기 전에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이미 딴 상태에서부터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섭취를 해줘야지 되고, 그렇게 약간 뭔가 눈으로 확인하기에도 산패가 이루어졌다, 변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경우에는 복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버리시는 게 오히려 좋고,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지는 않겠지만 원하시는 그 기대의 효과를 얻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영양제도 나이가 있어요. 이 뚜껑을 개봉하는 순간 노화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다 늙은 영양제를 섭취해도 아무런 영양가를 얻지 못할 거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셨을 때 변색이 되셨으면 특히 비타민C 파우더 같은 경우는 폐기 처분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 정도부터 저는 긴장 태세에 돌입해요. 약간 전쟁 물자 이렇게 미리 쟁여놓듯이 미리미리 유산균도 날씨 선선할 때 미리 좀 사놔요. 근데 유산균은 이게 있어요. 또 미리 사놓으면 사균이 많아지는 거. 이게 유산균 제품을 구입할 때 가장 신선할 때 먹어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300억 또는 뭐 100억 이렇게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개봉하기 전이라고 해도 서서히 선반 안에서 이렇게 사멸이 이루어지거든요. 사균이죠, 사균. 이 사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걸 먹으면 300억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선반에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150억으로 줄고 100억으로 줄고 이런 식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한 3월 달쯤에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산패가 쉬운 것들은 미리 주문을 하는 편입니다. 여름철에 배송이 되면 아무리 산패가 없다고 해도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는 믿지 않고요. 차 안에서 저는 그 찜질방 같은 뜨거움을 느껴봤고, 잠시 영양제를 이렇게 방치했을 때 바로 변질되는 거, 단 몇 분 만에 변질되는 거를 제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배송 기간 중에 오랜 시간 차에서 머무는 그 영양제가 오는 사이에 상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 차라리 안 먹으면 안 먹을게요. 여름에 내가 만약에 놓쳤다, 구입하는 걸 놓쳤다고 하면 차라리 그 여름을 영양제 없이 살겠습니다. 네. 내 간도 좀 쉬게 해줄 겸, 그리고 원래 비타민C 파우더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름철이 됐을 때는 용량을 작은 걸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원래 내가 이만한 벌크통을 구입했었다, 그러면 그 절반 사이즈도 팔거든요. 그 절반 사이즈로 구입해서 여름을 보내시고, 선선해지는 한 10월 이때쯤부터는 다시 이제 큰 거 사서 겨울을 쭉 보내시고, 다시 3월 달에는 작은 거, 그리고 영양제 이렇게 30알짜리가 있고 120알짜리가 있고, 이렇게 가격이 120알짜리가 싸더라도 내가 여름에 먹을 거를 살 때는 30알짜리로 조금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서 구입을 좀 미리 3월 달에 해놓으셨다가 이거를 빨리빨리 없애는 게 가장 좋은 영양제 보관 방법, 섭취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병이 제일 좋고, 개중에는 이런 차광병에 들어있는 영양제들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굳이 다른 데다가 다 옮겨 담아가지고 쓰시지 말고 원래 이거를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빨리빨리 한 통씩 다 드시다 보면 그 안에 방부제가 남잖아요. 그 방부제가 물론 효능을 다한 방부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한 달 만에 이걸 다 먹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아직 좀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따는 방부제, 거기에 통에다가 다시 방부제를 좀 여러 개 넣어주시는 거, 그래서 뭔가 건조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집 기준으로 실험해봤을 때는 32도 이상은 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집의 온도가.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집 중에서도 가장 서늘한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가장 위험한 장소가 가스레인지 위에 선반,
거기는 음식하면서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통 양념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굉장히 굳어서 눅눅해져서 무슨 진흙, 찰흙처럼 서로 파우더가 뭉치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거기는 습한 장소이기 때문에 조리도구, 조리기구가 있는 그쪽 근처는 놓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수기 위에 두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먹기 좋게. 물 바로 위에 이렇게 간편하게 정수기 위에 올려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수기는 한번 손 올려보세요. 그게 전기가 흐르고 24시간 돌아가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온도가 전기밥통처럼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절대 영양제 올려두시면 안 됩니다. 서늘한 장소. 그리고 화장실에 두시는 분이 없겠죠. 화장실에 두시는 분은 아마 없겠는데 어떤 화장실은 따로 이렇게 파우더룸처럼 이렇게 화장도 할 수 있고 화장대도 있는 그런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그런 화장실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샤워하는 곳 그 장소에서 조금만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거울도 있고 뭔가 이렇게 머리도 말릴 수 있고 하는 그쪽 선반에 또 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침에 뭔가 일어나자마자 먹겠다는 의지. 근데 거기도 샤워하는 수증기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도 비추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 혹시 제습기를 풀가동하시는 분들은 제습기 근처가 있는 쪽의 선반 또는 햇볕이 직사광선 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 보관하시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달에 한 통씩 끝낼 수 있는 굉장히 소용량의 캡슐이 들어있는 그러한 제품을 사서 빨리빨리 여름에는 그렇게 해주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릴게요. 싸니까 360알 이런 거 한 통짜리 사지 마시고 겨울에는 괜찮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MSM 파우더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무슨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눅눅해지는 경우는 저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어요. MSM 파우더는 계속해서 대용량 파우더를 구매하셔도 괜찮다고 판단이 듭니다. 차 안에서 고온으로 올라가서 뭔가 이게 변질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개봉하고 굉장히 오래된다고 해도 식이유황 자체는 유통기한이 꽤 긴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변질이 거의 없는 파우더라고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이제 실제 먹어봐도 같이 뚜껑을 개봉했는데 비타민C는 누렇게 점점 상아색으로 누렇게 이렇게 변해가는 게 보이고 근데 MSM은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도 굉장히 파인 파우더 형태에 먹을 수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MSM은 보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가장 위험한 게 타블렛 제품, 산화가 잘 일어날 수 있는 비타민C 제품, 캡슐도 은근히 변질이 되고 겔 형태가 굉장히 변질이 되죠.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 그러니까 35도를 넘어가는 열 이런 것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빨리빨리 소진해서 드시는 거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방부제 계속해서 추가로 넣어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보관해 주시면은 마지막 한 알까지 쾌적한 영양제를 여름철에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저만의 팁은 3월 달에 올 여름을 보낼 영양제를 쟁인다. 요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에 먹을 영양제는 소용량. 그러니까 캡슐 개수가 적은 거, 최대한 작은 거를 사서 쟁인다라는 거. 유산균은 물론 여름철에는 구입하지 않지만 3월 달에 구입을 할 때는 여름에 먹는 동안에 조금 사균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염두하고 계셔야지 되고 나는 그렇게 미리 유산균 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때 여름에는 비싸더라도 약국에 있는 제품을 활용하시거나 근데 약국도 배송을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약국으로 트럭 타고 냉장으로 오지 않는 이상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냉장이 가능한 제품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뚜껑을 열어서 수증기가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먹을 때만 캡슐을 탁 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면은 냉장 보관 괜찮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양제 보관 방법에 대한 저의 팁이나 노하우였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거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냥 뒤에 있는 라벨을 따르라고 하는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뭐 가끔가다 냉장 보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진짜 그거 믿지 않아요. 그 냉장 보관은 아닌 것 같다는 강한
저의 머릿속에 과학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이 다음 영상은 영양제 복용 시간대에 대해서 또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